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8월 셋째 주 KBL 룸앤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덥습니다. 네. 비도 많이 오고요. 그렇죠. 저희가 또 이제 예. 광복절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네. 비도 많이 오고 습해요, 되게. 맞아요. 예. 너무 싫습니다, 진짜. 예, 예. 비가 너무 싫어요. 그렇죠. 예. 또 근데 이제 요 시기 지나면 8월 말 되면 또 선선해지고 이러니까 예, 그때를 그렇죠. 기다려봐야죠. 예. 그리고 지금 그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 그렇죠. 항상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 또 이제 지난주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이제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정말 많은 비가 내렸는데 다들 좀 이제 잘 추스리시고 네. 또 이제 좀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리고 와서. 해가 예. 좀 쨍쨍하게 좀 났으면 좋겠어요. 좀 덥더라도. 네, 그랬으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예. 8월 셋째 주 KBL 룸앤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댓글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풍선비님께서 작년에 마레이 선수를 보면서 언더사이즈 탓에 그 타일러 데이비스죠.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2년 전 타일러를 가정하고 비교해서 둘이 포스트업 싸움을 벌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동환과 유동혁의 대결이다. 이동했는데 이게 뭐 무슨 의미죠? 이동환이 압살한다. 제가 말이요? 예. 이동환은 타일러 데이비스다. 그런가요? 네. 사이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도 타일러 데이비스가 위일 것이다. 네네. 예. 근데 이제 타일러 데이비스가 진짜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마레이가 힘이 좋은 건 사실인데 외국 선수 중에서도 거의 뭐 최고 수준의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보다 큰 선수도 밀어내고 리바운드 잘 걷어내고 이런데 타일러 데이비스는 키도 큰데 힘도 세다. 예. 거기에 사기예요. 테크닉이 너무 좋습니다. 이 선수가 1대1 포스트업에서. 그래서 이 선수가 저는 역대 포스트업 그 기술 가진 선수 중에 가장 좋은 센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마레이는 좀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2년 전 타일러 데이비스. 저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타일러 데이비스 이제 무릎 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영킴님이 아시아 쿼터로 이번에 필리핀 선수들 많이 들어오는데 KBL에서 올 시즌 뛰게 될 선수를 소개도 부탁합니다. 구단들이 필리핀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희가 사실 뭐 영입될 때마다 좀 소개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또 이제 평점을 매기고 있어서 네. 이제 댓글들이 많이 달리긴 했더라고.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구단들이 필리핀을 선호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이렇게 좀 유난히 붐이랄까요? 뭐 거의 지금 6개 구단이 영입을 했으니까 예. 이제 붐인 이유가 사실은 저는 드래프트와 관련이 좀 있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래프트를 통해서 수급하는 어떤 국내 선수의 어떤 레벨이 이번에 대학 선수의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번 드래프트가 뭐 사실 얼리 변수를 봐야겠지만 기존에는 흉년으로 많이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팀 관계자는 저한테 어떤 얘기를 이번에 드래프트를 보니까 좀 별로다. 선수들 별로다. 차라리 그래서 그럴 거면 그냥 그 자리 하나를 필리핀 선수 영입으로 채워보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제 그 영킴님께서 아시아 쿼터 필리핀 선수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이제 평점 좀 매겨주면서 좀 이제 정밀 분석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올 시즌 같은 경우에 필리핀 선수가 아마 강력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전력이 좀 떨어지는 팀이라고 하더라고. 뭐 예를 들어서 LG라든가 뭐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탕이 어떻게 하느냐 또 뭐 이선 알바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포지션이 강점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적이 어떤 큰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필리핀을 이제 선호하는 이유는 뭐 말씀하신 거 부분인데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선수들의 어떤 리듬이나 농구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렇죠. 그 좀 더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좀 앞서 있고 그리고 폭발적인 어떤 득점력이라든가 또 개인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변수가 굉장히 좀 많다. 그래서 팀의 어떤 궁합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선수가 그 팀에 들어갔을 때 어떤 그 강점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지켜본 다음에 저희가 아마 평점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윙 자원이 부족한 팀들이 있는데 그 윙 자원을 갖다 메우면서 그게 이제 그 강점이 수비가 되든 공격이 되든 메우면서 그 부분에서 객관적 전력의 어떤 상승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어떤 팀이 되건 뭐 삼성, LG 뭐 이런 팀들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좀 지켜봐야 DB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KGC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처음에는 이제 필리핀 선수 영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리듬도 다르고 완전 달라서 경기 중간에 어떤 그 변수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지금 그 연봉이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1억 5천에서 2억 5천 사이 또는 3억 뭐 요 정도 선인데 요 정도 가격에 주전한 자리를 갖다가 메울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어떤 계산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깔려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미래나 전체적인 걸 봤을 때 단기간으로 볼 때는 뭐 아시아 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아시아 그 국가들의 어떤 그 뭐 협력 증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또 필리핀 선수 오면서 좀 프레시함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이 이제 발전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예전에 혼혈 선수 이렇게 했을 때도 굉장히 좀 날림으로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죠. 이게 좀 날림인 부분이 있거든요. 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을 갖다 드리겠지만 근데 이 각 구단의 어떤 이기주의가 깔려 있어요. 그렇죠. 이 정책에는 그 어떤 부분이냐면 원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어떤 팀들 간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결과를 내오는 그래서 상향 평준화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연봉을 갖다 다 풀자 무제한으로 풀고 한 명 보고 한 명을 하든지 두 명 보고 한 명을 해서 이렇게 가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반대하는 팀들이 있어요. 이 반대하는 팀들의 논리가 뭐냐면 우리 지금 이거 하기도 힘들고 한데 어떻게 돈을 갖다 더 푸냐. 그래서 하향 평준화되는 부분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필리핀 아시아 쿼터 제도 같은 경우에도 하향 평준화를 만드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즉 뭐냐면 예전에 혼혈 선수 할 때도 외국인 선수 2명을 쓰다가 그러다가 한 명으로 줄였을 때 경기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혼혈 선수 한 명 더 써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돈을 써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의 어떤 수준을 갖다 높인다든가 아니면 이제 국내 선수들의 어떤 돈을 더 주면서 그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대신에 어떤 언발의 오줌 누기식 그런 행정을 갖다가 펼쳤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필리핀 그 아시아 쿼터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필리핀의 어떤 아시아 쿼터제가 이제 시스템화 돼가지고 좀 정밀하게 이렇게 한다면 그 부작용을 갖다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10개 구단들의 노림수 그러니까 모든 구단들은 아니죠. 그 몇몇 하향 평준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팀들 같은 경우는 이 필리핀 그 아시아 쿼터제를 이용을 해서 자신이 투자를 적게 하는 대신에 뭔가 효과를 갖다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꼼수들이 좀 녹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아시아 쿼터제가 처음에 도입 2년 전부터 너무 갑작스럽게 도입됐고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이 마련이 안 돼서 도입됐다는 비판이 좀 많았어요. 네. 너무 갑작스럽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시작된 부분들이 지금 필리핀 어떤까지 열리면서 이제 본격화되니까 더 이제 크게 두드러지는 그 사이에서 말씀하셔서 구단들의 어떤 이제 좀 약간 이기적인 행태나 제도적인 보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KBL하고 10개 구단들이 다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저는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한 예만 들면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용병 2명이 막 맹활약 할 때 그때 이렇게 보면 자 센터를 다 죽었죠. 국내 센터를 다 죽었죠. 그러면서 어떤 그 공식들이 있었냐면 좋은 외국인 선수 2명 그러니까 뒷돈 주고 좋은 외국인 선수 2명 받고 가드 하나 그리고 그냥 수비 잘하는 뭐 포드 하나 이렇게 하면서 우승을 한다.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다 때려붙는 기형적인 거죠. 그렇죠. 이 필리핀 그 아시아 쿼터 제도가 이제 장기화될 때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구조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있다. 이거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그 양날의 검 같은 그런 제도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강현 님이 원인은 한 2, 3년 더 있으면 라거나처럼 특별 기여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라거나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런데 대표팀에서 라거나 의존도도 큰데 라거나 대안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두 기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역시 가장 중요한 원희가 이제 기여를 할 의사가 있느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원희 같은 경우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뭐 아메리카나 이런 쪽에서 대표팀으로 뛴 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원희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데 근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라거나가 이제 내년 아시안 게임으로 이제 은퇴를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대안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이제 한국 선수들을 보면은 장신 선수들이 포워드로 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포워드 풀은 뭐 역대 언제보다도 가장 두텁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급부로 빅맨즈는 되게 뎁스가 얕아져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아마농구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선수들이 포워드로 가는 걸 장신 선수들 포워드로 가는 걸 계속 선호하는 어떤 현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표현까지 등장하냐면 빅맨진 쪽은 오히려 씨가 말랐다.
예,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라거나가 나갔을 때 이 대안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채울 수 있는 자원이 있는가 이런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아니 이 라거나 선수는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지금 잘해요. 그 기아 선수로서 이제 뭐 굉장히 좀 뭐랄까 리스펙할 정도로 잘해요. 근데 그 라거나가 이제 기아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좀 더 좋은 뭐 대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농구협회 그리고 KBL이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경을 많이 안 쓰고 그냥 라거나 오케이 하자. 그 하고 다시 또 이렇게 떠밀려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라거나가 돈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KCC가 그걸 이제 대부분 내고 있는데 뭐 연간 이제 10억 플러스 알파가 나와요. 지금 이 라거나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돈을 갖다 쓸 거면 이전에 왜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산 화이트사이드 같은 경우에 한창 이제 잘 나갈 때, 잘 나가기 직전이죠. 잘 나가기 직전에 이제 기아설이 있었었고, 그리고 브라이언 던스톤 같은 경우에도 기아를 갖다가 하면 어떨까? 브라이언 던스톤은 이제 역대 뭐 최고 이제 수비형 외국인 선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선수 있었지만 사실 그냥 라그나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떤 움직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움직임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라그나가 만약에 이제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그럼 대안을 갖다 찾아보자 그러면서 또 막 움직일 거라고. 예. 그 이전에 보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 귀하 선수를 갖다 1, 2진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맞아요. 아시아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진 선수를 데리고 와서 이제 계약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고 또 월드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예전에 그 누구죠? 기억이 갑자기 지금 안 나는데 필리핀 그 기하 선수 있습니다. 그 이제 유명한 기하 선수 있는데 그 선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또 월드컵을 갖다 치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원화해서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이제 시스템이 지금 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라거나예요. 근데 이제 라거나가 지금 이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잘하는데 살짝 노세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시아컵에서도 굉장히 잘하긴 하는데 이제는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공격이나 어떤 그 뭐 트랜지션 이런 부분은 괜찮지만 지금 수비나 뭐 블록슛 이런 부분에서 꼭 대표팀에 꼭 필요한 어떤 그 요소에서는 약간의 약점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좀 더 좋은 외국인 선수를 갖다 기아 선수를 갖다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대표팀 약점을 메우면서 경쟁력을 추구하는 식으로 가는 게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뭐 제가 볼 때는 재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또 하나는 네네. 뭐냐면 지금 김강현님이 이제 원희 얘기를 하는데 원희가 잘하니까 그런데 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잘하는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훨씬 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대표팀의 약점을 메우고 수비형 센터지만 굉장히 잘 달리고 수비가 수비가 굉장히 좋고 패싱도 좋으면서 뭐 공격은 다소 이제 약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다고요. 그거를 지금 기아 선수라는 부분에서 집중을 안 하니까 못 데리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네. 이 부분을 신경을 좀 써야 되고 대한민국 농구협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풀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마련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이 부분이. 네. 예. 좋습니다. 네네. 어떤 좀 제대로 된 플랜을 좀 세우고 네네. 이런 부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이제 라거나는 여기에서 이제 대표팀을 그만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예, 시기상. 예, 네. 그게 라거나한테도 좋고 대표팀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개 구단 저희 2옵션 네네. 선수들 네네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1옵션들 평점 다 매겼고 혹시 1옵션들 평점 매기고 나서 혹시 뭐 이제 연락 받으신 거 있나요? 네. 아니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른 얘기 아니고 네. 짜게 주셨던데요. 뭐 이런 얘기들. 구단에서 네. 농담만 진담만 네네. 기억하겠습니다. 네네. 무서워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그게- 할 말 해야죠. 이게 바로 네. 제가 볼 때는 이동환 기자 저의 짬 차이. 짬 차이. 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다니까 연락을 안 해요. 네. 그렇습니까? 네. 예. 안 할 거예요, 나는. 원전 차단한다. 우리 팬분들이 이제 좋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네. 비판을 그것도 보고 죽겠는데 네. 제가 구단까지 지금 네, 그렇죠. 저희가 뭐 눈치 보면서 점수를 매기진 않지만 지금 저희가 매기니까 바로 지금 현장에서 그런 반응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이제 드러나지 않은 상황, 컵대회도 안 치는 상황에서 저희가 네. 매긴 평가들이 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일종의 첫 어떤 모니터링이 될 수 있어서 네, 다들 네. 좀 약간 관심을 가지시는 듯한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굴하지 않고 네네. 10개 구단 얘기했습니다. 관계자분들은 이동환 기자에게 전화를 주시도록. 네.
네, 네. 저는 안 받을 저요? 거니까. 네, 저는 안 받을 거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기어이 해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로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리온 윌리엄스 뭐 워낙 유명한 네. 선수이고 그 KBL의 토박이다. 그렇죠. 네. 예, 거의 뭐 터줏대감, 네. 토박이 약간 네. 이런 말 잘 어울리고 세상에 이제는 그냥 이씨로 바꿔도 이온을 아 죄송합니다. 네. 그 포카리스에도 광고도 하고 게토레이가 네, 그렇죠. 또 이온은 이온 예, 윌리엄스. 그렇죠. 예, 포카리 보이 약간 뒤에서 이런 것도 해주고 네네.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이제 한국 팬들에게 너무 익숙한 이름이고 현장에서도 믿고 쓴다는 외국 선수입니다. SK가 이번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지금 3년째 이 선수 점수를 매기고 있어서 네네. 이제 조금 약간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요건 이렇게, 요건 이렇게. 네, 좋습니다. 뭐 비슷할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 선수가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딱 봐도 윙스팬은 길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은 사실 구체적인 측정 자료가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자막에 쓰진 않았는데 7점. 네, 그래도 이제 사이즈는 7점 이렇게 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사실은 파워는 좋은 편이지만 아무래도 뭐 기동성이나 이런 뭐 에너지 레벨 그렇게 높진 않은 그냥 정말 안전한 외국 선수라서 활동력 이런 건 이제 6점 이렇게 줬습니다. 아 저는 성실함. 그러니까 성실함. 항상 15분 20분 뛰는데 불태워 나온다. 네, 그래서 저는 8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슈팅 능력 저 같은 경우는 7점, 이제 이동 기자 9점. 네, 저는 미드레인지 점퍼는 여전히 통할만하고 괜찮다. 네, 그래서 저는 9점 줬습니다. 네, 그렇죠. 뭐 2대2 상황에서 네. 받아먹는 미드레인지 점퍼 네네.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저나 유동 기자가 가장 많이 점수를 좀 많이 준 부분을 보면은 시너지 내구성 멘탈 전부 다 9, 9, 10 그렇습니다. 안정적이죠. 그렇죠. 네. 이게 최대 강점이에요. 그래서 믿고 쓰는. 네. 이 선수가 뛰었던 어떤 팀 관계자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 선수 오면은 패턴 이런 걸 너무 바로바로 적응을 한다. 그러니까 원래 외국 선수 같은 경우는 처음 팀에 오면은 그거 외우느라 시간도 보내고 적응할 시간이 걸리는데 리온 윌리엄스는 거의 진짜 빨리빨리 적응을 해서 되게 똑똑한 선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좀 팀 내에서 이제 국내 선수들하고 잘 지내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굉장히 그 믿음직한 착한 어떤 그 중견급 선수가 온 듯한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이어서 뭐 그 부분은 좋고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노쇠화 현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림 프로텍팅이나 또는 리바운드나 또는 그 그쵸. 1대1 공격, 1대1 공격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1대1 공격이 예전에 전성기 때는 거의 뭐 최상급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1대1 공격 거의 하지 않고 미드 점퍼라든가 2대2 공격에서 순간 이제 찬스 나는 부분들을 그렇죠.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한계가 좀 있다. 좀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 네, 가보도록 현대모비스가 지금 또 새로운 얼굴을 했는데 네. 게이지 프림 선수 네. 이베더오의 107kg.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네. 일단 사이즈부터 보면 사이즈는 뭐 평범한 수준. 그렇죠. 네, 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렇죠. 막 엄청 압도적인 사이즈는 아니고 네네. 예, 무난한 네. 8점이고요. 운동 능력 같은 경우는 저와 유동욱 기자 둘 다 7. 그리고 슈팅 능력은 둘 다 이제 좀 좋지 않게 매겼습니다. 근데 이 선수 이제 플레이를 보면 저 이제 미주리 주립대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 시절 영상을 봐도 거의 포스트업 외에는 공격 루트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걸 안 한다는 거죠. 거기에 완전 네. 특화되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외곽에서 뭔가 슈팅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방금 소개해드렸던 리온 윌리엄스처럼 2대2에서 받아먹는 미드레인지 점퍼라든지 이런 옵션들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슈팅이 그래서 뭐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선수가 활동력이 그러니까 이제 팍팍팍이 없어요. 그냥 쭉 둥둥둥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운동 능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 대신에 저는 1대1 공격에서는 그 스핀 무브를 하는데 스핀 무브는 그 순간적인 스핀 무브는 상당히 좋고 그렇죠. 그 골밑에서 자리 싸움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과연 NCA에서는 통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KBL 무대에서 그것도 이제 외국인 선수 자기보다 기량이 좀 높은 선수들이나 아니면 노련한 선수들 틈에서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은 좀 의문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선수 보면은 진짜 거의 몸싸움을 굉장히 선호하고 거의 약간 받아먹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이 선수가 이제 현대모비스 가지 않았습니까? 현대모비스가 예전에 라거나 몇 년 전 라거나를 활용할 때 라거나 1대1 시키기보다는 인사이드로 스크린 받아서 들어가서 받아서 이제 그냥 바로 뭐 넣는 이런 식의 좀 간결한 플레이들을 하도록 좀 유도를 많이 했었는데 게이지 프림에게도 약간 일종의 그런 옵션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스타일
스타일상. 예, 근데 대신에 라거나처럼 점퍼는 없는 네.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 선수 플레이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팍팍하게 아니고 되게 좀 네. 약간 굼떠요. 약간 굼뜬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마인드는 또 좋아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수비할 때나 이런 거 맞아요. 보면은 되게 예. 부지런히 하려고 하고 예. 열심히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행한 작전을 최소한 대충 하거나 막 이제 게으르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다.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현대모비스가 1, 2옵션이 다 무난하긴 한데 특징이 없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이익이 될지 아니면 그쵸. 손해가 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골 밑에서의 어떤 장악력 이런 부분이 살짝 부족하긴 하지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수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이 어떻게 또 가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 현대모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가 볼 때는 현대모비스가 외국인 선수 좀 뽑지 않았나 그쵸.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KGC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 선수도 이제 뭐 믿고 보는 선수죠. 예. 이상한 게 지난주도 그렇고 1부는 저희가 뭐 올드맨들 네. 그렇죠. 2부는 영맨들 주로 했는데 네. 지금 올 시즌 이번 주도 그러네요. 익숙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자, 데릴 몰로입니다. 197cm, 104kg. 이고요. 뭐 이 선수 지난 시즌 KGC에서 특히 이제 스펠맨이 부상으로 빠졌을 때 진가를 발휘하면서 진짜 이 옵션으로서는 이 정도면 진짜 최고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네. 데릴몬로 굉장히 BQ가 좋은 선수이고 패스 마스터 그리고 그렇죠. 경기를 읽고 경기하는 모습들 그래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요. 반면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죠. 이 선수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동환 기자는 이제 사이즈 7에 운동 능력 7, 저는 사이즈는 8인데 운동 능력 6 이렇게 줬습니다. 네. 뭐 비슷하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슈팅 능력 1대1 공격, 2대1 공격, 유동 기자 저 모두 좀 이제 높은 평가를. 특히 이제 유동 기자 슈팅은 뭐 9다. 뭐 이 선수 픽앤팝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로? 무섭고요. 또 하나는 네. 뭐이 선수의 강점은 뭐냐면 슈팅 셀렉션이 좋아요. 슈팅을 많이 하지 않아요, 이 선수가. 근데 적중도가 굉장히 그 오픈 찬스에서 던지는 슛이기 때문에 경기 흐름을 해치지 않고 그걸 던지고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베테랑의 어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9점 줬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야 뭐 1대1은 사실은 옵션이 되게 많은 건 아니에요, 이 선수. 네. 근데 이제 그 과정 말씀하신 대로 과정, 셀렉션의 과정이 1대1을 펼칠 때 무리하게 뭐 들어간다 이런 거 없고 이제 어떤 핸드오프나 여러 가지 상황을 노리다가 이거 내가 1대1로 마무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그때 시도하고 그때 효율이 나쁘지 않아요. 예, 그렇고 2대2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높은 점수를 줬고 사실 이제 아무래도 사이즈나 운동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리바운드, 림 프로텍팅, 뭐 이제 포스트 이제 수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둘 다 7점씩만 줬습니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네. 맞고 뭐 네. 팀 케미는 이동환 10점. 그 지난 시즌에 사실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KGC 가.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냥 느낌인데 김상식 감독님 체제에서 더 장점이 잘 발휘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플러스 1점 더해서 저도 이제 10점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고성은 평범한 수준이고 멘탈 좋고요. 그래서 네. 점수가 이 옵션 치고는 뭐 꽤 괜찮게 나왔다. 네, 잘 나왔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네. 그다음에 데이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정말 네. 보고 싶었어요, 사이먼.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선수 이제 희대의 신장계약 규정으로 인해서 한국을 떠나야 했던 이 선수 2m 4cm 120kg입니다. 윙스팬 측정 자료가 없더라고요. 근데 네. 딱 봐도 팔 겁나 깁니다. 맞습니다. 겁나 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체중에서 보다시피 근데 이게 물살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근육이 갖춰진 탄탄한 체형. 뭐 사이먼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테니까 제가 프로필 소개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관건은 지금 기량이 어느 정도일까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KBL은 네, 사이먼에게 네, 마음의 빚이 있어요. 사이먼 죄송합니다. 네. 좋은데? 네. 사이먼 도미닉.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마음의 빚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수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 네. 네. 파울도 좀 몇 번 불지 말고 네. 좀 이렇게 거칠게 항의해도 테크니컬 파울 부르면 안 돼요, 이 선수한테. 네. 왜냐면 한이 있어, 이 선수는. 그렇죠. 네. 키 때문에 잘라 나를. 득점왕도 했는데. 그렇죠. 사실 사이먼도 크면서 예를 들어서 키가 작아서 뭐 농구부 못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키 커서 못 들어가는 거 없거든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거든요. 예. 이런 농구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그렇죠. 뭐 네. 했던 거예요, 도대체 네. KBL은? KBL은 사이먼에게 마음의 빚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무조건 잘해줘야 됩니다. 네. 물론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그렇죠. 일본 교토 가서 네. 좋은 대우 받고 그렇죠. 열심히 네. 하다 다시 왔는데 그렇습니다. 사이먼 너무 보고 싶었고요. 네. 그다음에 근데 이제 사이먼 선수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팬분들이 그럼 예전에 사이먼이냐? 그건 아니다.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냉정할 때 좀 냉정하게 좀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닌데 좀 이제 뭐랄까 미지수입니다. 네. 베일에 쌓여 있어요. 그렇죠. 일단 이제 가장 우려되는 건 아무래도 많은 나이로 해서 수비 활동력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다소 떨어져 있을 가능성. 예. 그러니까 그때 절정기에 있어서도 수비 활동력이 딱히 좋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약점 중에 약점이었는데 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이제 2대2 수비라든가 특히 2대2 수비 공간에서 2대2 수비가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이먼이 만약에 활동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이 선수였던 기량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고 평가가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빅맨이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 수비에서 문제 드러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2대2 수비. 그러니까 결국에 밖에 해지를 못 시켜요. 이 정도 이제 만약 기동성이 많이 떨어졌으면 해지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네. 예, 해치했다가 그냥 뒷공간 비워버리고 돌아오는 속도가 너무 늦어서 거기에 네. 그냥 계속 뻥 비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드랍백을 시켜야죠. 처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앞선의 가드 수비수가 스크린을 잘 파이스로 잘하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수비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트랜지션 속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활동력이 굉장히 좋은 외국 선수와 예를 들어서 매치업이 됐을 때 어떤 수적 우위를 자꾸 이제 상대에게 주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볼 부분이다. 쌓이면 아무래도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나마 이제 좀 이제 다행인 점은 뭐냐면 NBA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약점들 이제 드랍백을 했을 때 어떤 그 중간에 비어 있는 부분들 철저하게 공략을 하면서 그게 그냥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가 돼버리죠. 그렇죠. 뭐 비근한 예로 브루클린의 디안드레 조던 네. 있었을 때 사실 브루클린 수비가 완전히 무슨 자동문이다. 그렇죠. 2대2의 어떤 그 맛집이다. 최고 맛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KBL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점이 약점으로 될 수는 있지만 이게 과연 승패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건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돼.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2대2 공격을 굉장히 잘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대성이라든가 뭐 허운이라든가 허운이 만약에 있다면 뭐 허웅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은 거의 잘 공략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미드 점퍼가 좋은 선수들은 뭐 이정현도 그렇고. 근데 그렇지 않은 팀들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공략을 다 못할 그 기술을 갖추지 않은 가드들이 있는 팀들이라든가 아니면 사이먼이 조금 더 영리한 움직임으로 그 공간을 조금 이제 최소화하면서 좀 약점을 최소화시킨다. 이랬을 경우에는 또 사이먼의 어떤 수비 약점은 아킬레스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약점 정도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계속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리그컵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선수의 어떤 그걸 좀 보고 실제적인 어떤 경기를 갖다 좀 본 다음에 저희가 평가를 갖다 좀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옵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 얘기하신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는 게 사실 저는 게이지 프림 영상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프림 제가 하고 넘어갔지만 이제 같이 끌어와서 같이 얘기를 좀 묶어서 프림 하자면- 얘기를 하니까 커피가 자꾸 먹고 싶네요. 저도 아까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렇죠. 역시 똑같네요. 예. 저희가- 프림 한 스푼. 네, 제가 볼 때는 MZ 세대는 MZ 세대라 말해도 된다면서요. 네. MZ 세대나 MZ 세대나 똑같은. 네. 20대도 MZ라 그런다면서요. 네네. 그 나는 MZ라 그러면 꼰대인 줄 알았어. 근데 MG라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난 MZ라 그래서 내가 꼰대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왜 그 얘기를? 네. 한이 맺히셨나 보네요. 억울했어요? 아니 이동환 네. 기자가 원서영 기자가 제가 MZ라 그러니까 굉장히 막 꼰대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봐가지고. 접니다. 그렇죠. MZ라니 MG입니다. 제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20대 그 후배 친구들한테 조심스럽게 야 MZ 왜 MG는 왜 MG라고 불러? 네. MZ가 아니고 MZ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이제 그거죠. 젊은 건데. 당연히 Z는 무슨 G지? 약간 이렇게 알파벳은 그렇게 읽는 게 제가 젊은 건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대 게스트를 좀 데리고 와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얘기를 보자면은 저 네네. 프림 영상 보면서 비슷한 걸 느꼈는데 뭐냐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발른의 외국 선수들이 이제 미국 같은 레벨이나 유럽이나 다른 해외 리그 가면은 뭐가 문제냐면 스위치했을 때 1대1로 너무 노골적으로 공략당하는 그렇죠. 거. 그리고 2대2 수비할 때 드랍백 했을 때 커버 범위 넓어서 점포 공간을 너무 많이 내주는 거. 사실 이게 진짜 대표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약점인 선수는 NBA에서 되게 공략을 노골적으로 특히 NBA 같은 높은 레벨의 무대에서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국내 KBL에서는 핸들러가 그걸 공략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스위치 됐는데 그걸 1대1로 외국 선수를 그냥 뚫어버리고 그냥 손쉽게 득점을 한다? 사실 그런 선수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미드레인지 공간이 열려 있어서 거기서 과감하게 풀업 점퍼해서 그냥 막 계속 넣어버린다? 그렇게 해서 지치게 만들어본다? 사실 그럴 수 있는 선수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진짜. 감독들이 거기에 대해서 80~90%의 뭐 어떤 공격 루트를 준다 이런 거 선호하지 않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그 풀업 점퍼 던지지 말고 그러면은 그냥
더 뚫고 빼줘 뭐 이런 식의 이제 옵션들을 선호한다든지. 그렇죠. 이게 예.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네. KBL의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네. 뭐냐면 절대 에이스가 없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선수들을 얘기를 할 때 강점 얘기하고 장점, 약점 얘기하고 이 약점을 이제 좀 고쳐야 되고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어떤 약점들이 딱 생긴다. 그러면 그 집은 진짜 그냥 맛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선수가 있을 때. 음. 근데 그런 선수가 많지가 않아요. 네. 많지 않은데 잘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맛집 문은 열려 있는데 어. 손님이 안 와. 먹질 못해.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점 얘기를 하면 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적인 수준은 그렇다고요 지금 KBL이.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비즈니스 때 노력을 하고 약점을 메우고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는데 이런 예에서도 그게 딱 나타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그 약점들이 실제로 얼마나 경기에 영향을 많이 미칠지 상대가 공격할 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대1, 2대2 공격 보면 이동혁 기자는 둘 다 8점, 네. 저는 이제 7.8점을 줬는데 근데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해서 사실은 지난 시즌에 이 그 교토 하나라지에서 뛴 사이먼 영상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네. 영상들을 이제 옵션별로 다 다양하게 좀 포스트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봤는데 공격은 셋오펜스에서는 그 옛날 느낌이 비슷하게 나요. 맞아요. 슈팅 터치는 더 부드러워진 것 같고. 네. 진짜 약간 농구 이동혁 기자 흔히 쓰는 말, 고단수다. 네. 이 선수. 맞아요. 농구 진짜 잘한다. 잘하는 애네. 네, 몰아넣기도 하고 클래스 사이드 여전히 잘하는 몰아넣기도 애네.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에너지 레벨의 문제, 스피드의 문제만 빼면은 이 선수 그리고 이 옵션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괜찮겠다. 제가 한 3주 전에 4주 전에 이동혁 기자한테 로슨 사이먼 조합 좀 이 얘기 했었는데 제가 약간 이거 물러야 되나? 내가 그 얘기 이거 내가 좀 한나라지에서 교토에서 영상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김승희 감독 역시 보통이 아니시구나. 지켜보자고요. 지켜보자고요. 우리 네. 또 우리 그 적자 팬분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제가 그분 기억하고 얘기해야 있습니다.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과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이먼도 되게 뭐랄까 익숙한 인물인데 지금 이제 세월의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변수다. 그래서 올 시즌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그런 외국인 선수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G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LG 단테 커닝햄입니다. 네. 뭐 이제 이름값 높다는 말씀 저희가 드렸었고. 이 선수 진짜 NBA에서만 보다가 드디어 이제 KBL에서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2m 3cm에 윙스팬 네. 2m 11cm 104kg이고 지난 시즌에도 유럽 리그에서 활약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 평점을 이제 또 높게 준 이 옵션 외국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름값만 놓고 보면 거의 최상급 아닙니까? 그렇죠. 역대 외국 선수 중에서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NBA에서 쌓은 경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커리어 길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뭐 이제 뭐 오카포가 왔다 그러지만 뭐 그냥 실력 타이틀 하나 잡은 네. 거 말고는 사실 안테 커닝햄이 커리어는 앞서죠. 그렇죠. 길이나 커리어 길이나 어떤 생존 기간이랄까요. 그리고 이제 쓰임새 이런 면에서 사실 단테커님이 더 오래 살아남았던 선수고 역시 이 선수도 클래스가 있는데 보면 이제 저희가 보면은 사이즈 운동량 슈팅을 둘 다 이제 879. 네. 슈팅은 저는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외국 선수 중에서도 거의 맞아요. 뭐 그냥 픽앤팝도 가능하고 1대1 상황에서 뭐 미드레인지 점퍼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점퍼가 되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 저는 슈팅 능력은 지금 리그 이번 올 시즌 동안 이제 20명 선수 중에 한 2, 4위권 거의 최상급이다. 네. 1위는 따로 있습니다. 1위는 따로 있다. 부동의 1위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면 다른 것도 거의 비슷하게 매겼고 이제 시너지와 멘탈만 이제 둘 다 이제 8.9점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제 결국 관건은 이 정도의 이름값이 있는 선수가 갑자기 한국에 왔다. 그것도 이 옵션으로. 그렇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우려. 예를 들어서 부상이 좀 있다든지. 노세아의 급격한 노세아라든가. 노세아라든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지난 시즌에 스펠맨에 대해서 스펠맨 같은 레벨이 갑자기 한국에 그렇죠. 이거 쎄하다. 이랬다가 제가 욕 엄청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쎄한 게 맞았죠. 일본에 맞았죠. 결국은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다가 결국은 이제 멘탈의 어떤 그 문제점으로 그렇죠. 인해 가지고 사실은
득보다는 실이 많이 되는. 음. 올 시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기량만큼 절대적인데 그게 이제 기량만 가지고는 뭔가 이제 그 기량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테크닉 이것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리그를 딱 치르다 보면 플레이오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라 어떤 멘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스펠맨이 정확하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커닝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멘탈 부분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기능의 어떤 문제점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KBL에서 요구하는 그런 이제 잘 달리는 빅맨이 돼야 되는데 이 선수가 외곽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공격에서는 어느 정도 임팩트를 주는데 과연 수비에서의 어떤 약점을 팀이나 또 이 선수나 그리고 다른 이제 동료나 이걸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최소화로 메울 것인가. 그렇죠. 이 부분이 관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다가 네. 스타일상 수비에 포커스를 둔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국 공격에서 또 그만큼 더 많이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네. 있어서 그럼에도 이 옵션에 이 정도 공격력이다? 지난 시즌 영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뭔가 불안하다. 왜 자꾸 저 그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왜 한국에 왔지? 왜?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리그컵에 봐야 될 이 네. 선수의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LG 팬이시라면 첫 번째는 이 선수의 몸 상태 얼마나 그렇죠. 잘 뛸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선수의 어떤 농구 센스.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이 선수가 골 밑에 수비가 1대1로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걸 이 선수의 어떤 베테랑의 어떤 그 클래스로 잘 메우면서 넘어갈 수 있느냐. 요령으로 이렇게 예, 이런 수비하는. 부분 만약에 이런 부분 본다면 이게 만약 두 개가 된다. 그럼 제가 볼 때 이 옵션 중에 최고입니다. 이 선수가. 네. 좋습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커닝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할 거고 그다음에 2부에서는 나머지 5개 팀 또 외국 선수. 플레이어들이 네. 많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